안녕하세요. 역사랑 동아시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원래 같으면 그 이전 영상인 냉전과 동아시아의 전쟁에서 배웠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면서 베트남사 부분이 많이 빠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베트남 전쟁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고요. 수능이든 모의평가든 베트남 전쟁은 고난도로 자주 출제가 되었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따로 편제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전쟁은 다른 말로 월남 전쟁 또는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독립 전쟁이라 할 수 있는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남의 통일과 관련된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을 보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게 됩니다. 먼저 베트남의 식민 지배 역사를 보면 먼저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고 프랑스가 항복을 선언하게 되니까 이 틈을 노려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되고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베트남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찌민이 이 프랑스 식민 지배기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고, 일본의 식민 지배기에는 1941년 베트남 독립동맹, 즉 베트민을 주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게 되니까 45년도에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베트남 이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고 베트남의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물러나니까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야, 베트남, 너희 원래 우리의 식민지였잖아. 독립 안 돼. 이런 뜻을 말하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이 프랑스와 이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46년부터 54년까지 전개되게 되는데, 이 전쟁을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또는 베트남 독립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 둘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다가 1954년 프랑스가 자신들의 거점이었던 이 비엔푸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고 베트남이 승자로 남게 되거든요. 이 비엔푸 전투 배우실 때 호찌민이 이제 베트남이 독립하는가 싶었는데 프랑스가 돌아오게 되니까 한숨을 푸 쉬었어요. 하지만 이 비엔푸 전투를 통해서 이런 한숨과 전쟁이 비엔드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비엔푸 전투를 배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 등등을 논의하기 위해 1954년 스위스 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여기서 체결이 된 제네바 협정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북이 이 17도선을 경계로 300일 이내에 호치민 정부군, 즉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이북으로, 프랑스군은 그 이남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는 민간인도 자유의사에 따라 17도 이남과 이북으로 거주 이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북이 17도선의 군사 경계선은 잠정적이며 정치적 통일 문제는 1956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네 번째는 이후 일체의 외국 군대는 증원될 수 없으며 프랑스군은 총선거까지 주둔할 수 있다. 야, 프랑스 너희 전쟁이 졌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캐나다, 폴란드, 인도 3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감시위원단을 두어 협정의 이행을 감시한다. 이런 내용이 제네바 협정이었고요. 1954년 체결이 된 제네바 협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북이 17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삼아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임시 분할을 하고요. 2년 이내에 남북 통일을 위한 총선거 시행을 합의하게 되고, 또 프랑스군의 철수도 이 제네바 협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이 미국이 이 베트남 총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호찌민은 사회주의자고 베트남 민주공화국도 사회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총선거를 시행하면 베트남은 공산화될 것이다. 이라는 우려를 미국이 생각을 하게 되고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A라는 국가가 공산화가 되면 그 주변의 국가들도 공산화가 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베트남 총선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네바 협정의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남베트남만의 단독 선거가 진행되게 되고 이런 결과로 1955년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베트남 이 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의 상황을 보면 이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주의 진영을 기반으로 했던 베트남 공화국, 즉 월남이 생기게 되고 수도는 사이공에 두었으며 북위 17도선 이북에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 즉 월맹이 수도 하노이를 기반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베트남 공화국이 제네바 협정의 체결을 무시하고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남베트남 내의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호찌민 정부 시기에는 지주들의 토지를 뺏어서 일반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토지 개혁을 실시했었는데 이런 베트남 공화국이 나누어준 토지를 다시 몰수한다든지 또는 이런 베트남 공화국 정부가 엄청나게 무능하고 부정부패한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남베트남 내에서는 1960년 베트콩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이 결성되게 되고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베트남 공화국을 상대로 게릴라전, 즉 소수의 인원으로 치고 빠지는 유격전을 전개하게 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호찌민 루트 등등을 통해 이 베트콩들에게 물자 등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남베트남이 이런 베트콩과 내분에 의해서 무너질 위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북베트남의 병력이 투입되지 않고 이러한 모습을 미국이 막기 위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런 명분이 없었거든요. 미국이 개입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건에는 바로 이 명분이 필요합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나는 천명사상, 즉 하늘의 명을 받았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고 개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이런 명분이 필요했었거든요.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명백하게 남침을 했기 때문에 유엔군이나 미군이 투입을 했고 하지만 이런 베트남의 상황이 보면 남쪽에는 정부군과 또 남베트남인으로 구성이 된 베트콩들이 대치한 이런 내전 내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 군대가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 1964년에 이 통킹만 사건을 이제 조작하게 됩니다. 이 당시 베트남의 프랑스 통치기를 보면 맨 위에는 통킹, 가운데는 안남, 맨 밑에는 코친 차이나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통킹만 사건을 미국이 조작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 미국 군함이 이 통킹만에서 이 북베트남 의 어뢰 공격을 2차례 받았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북베트남에 쳐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통킹만 사건이었는데 2005년도쯤에는 일부 많은 내용들이 조작되었다라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65년부터 북베트남 폭격을 본격화하고 전투 부대를 파병하여 직접 군사 개입을 미군이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1964년 이 비전투 부대, 즉 의료진이라든지 태권도 사범들을 파견했고 1965년부터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 전투부대의 맹호부대라든지 백마부대라든지 이런 전투부대들을 1965년부터 파견하기 시작됩니다. 어떤 책을 보면 베트남 전쟁이 1964년부터 전개되었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고 어떤 책에는 1960년부터 전개되었다라는 말하는 책이 있거든요. 60년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베트콩의 결성 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64년도는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이 조금 우세한 상태에서 전쟁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되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콩들, 즉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1968년 1월 30일 날 이 구정 대공세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 구정이라고 하면 음력 설날이라고 했었거든요. 베트남도 설날이 민족의 대명절이었는데 세계 대전의 역사를 보면 뭐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잠시 양국 전쟁 국가 간에 전쟁을 쉬고 약간 휴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이런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을 때 설날 때는 우리 좀 쉬자, 이런 남과 북 사이에 평화 협정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남베트남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당히 좀 느슨한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거든요. 이때 이 베트콩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뒤통수를 깨고 구정대공세, 구정날 엄청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들이 많이 점령당하게 되고, 사이공의 대통령궁이라든지 또는 미국 대사관도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공세는 실패했으나 이러한 전쟁의 참혹함이 방송 등을 통해 미국의 보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베트콩들에게 점령당했다더라, 미국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더라, 이런 과장된 보도까지 나가버리게 되니까 미국 내에서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이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구정대공세에서 미국의 사망자 수는 약 2,500명 정도였고, 이런 베트콩의 사망자 수는 약 37,000명대였었거든요. 이렇게 공세, 즉 전투에서는 실패했으나 베트콩과 이 북베트남이 결국 전쟁의 승리를 이끈 바로 이 구정대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정대공세의 영향으로 전쟁의 참혹함이 또 과장된 보도가 나가게 되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고, 반전운동, 명분 없는 전쟁, 인명피해, 재정부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은 1969년 린든 존슨 대통령 다음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고, 이런 닉슨 대통령이 19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이 철군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궁지에 몰린 미국이 소련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연합을 해서 베트남에 철수를 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 72년도에 미중 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고, 이에 영향으로 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69년도에 발표가 된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더 태평양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이런 존중한다. 세 번째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 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미국은 핵무기와 관련된 이런 커다란 위협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라. 야, 아시아 너희 알아서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닉슨 독트린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도 많이 철수하게 됐고, 베트남 전쟁의 철군 방침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1973년까지 작고 큰 전투가 많이 벌어지게 되지만, 어쨌든 이 파리 평화협정으로 휴전이, 정전이 결정되게 되고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런 파리 평화협정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2조를 보면 휴전은 1973년 1월 27일 그리니치 표준시로 24시 남베트남 전역에 중수된다. 6조를 보면 남베트남에 있는 미군과 다른 동맹국, 즉 한국 등등의 군사기지는 조약 서명 후 60일 이내에 철거되어야 한다. 15조를 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파리 평화협정이었고, 이런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미군과 우리 한국군 등등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완전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리 평화협정의 종이는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거든요. 미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75년도에 기습 남침하게 되고 44일 만에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이 사이공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냥 이야기로, 교양으로 듣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72년도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공화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반대파였던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 빌딩이었던 이런 워터게이트 빌딩에다가 도청 장치를 재설치하려고 사람을 보냈다가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72년도는 큰 영향을 못 주다가 74년도에 닉슨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이 되었다라고 드러나게 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사퇴를 하게 됨으로써 베트남의 든든한 지원자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또 73년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게 되면서 베트남의 식량을 많이 못 쓰게 되고 이에 따라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1차 오일 쇼크, 즉 석유 파동이 발생하게 되니까 미국도 힘들고 남베트남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남베트남 정부의 무능과 그런 부정부패였습니다. 이런 무능과 부정부패 때문에 민심이 많이 사라지게 됐고 남베트남 내에는 고위 공무원부터 군인까지 수만 명의 간첩들이 활동을 하게 됐으며 그 미국이 철수를 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남베트남에게 온갖 최신식 무기들을 막 줬습니다. 장갑차라든지 비행기 전투기라든지 이에 따라 남베트남의 전 세계 국방력이 당시 전 세계 4위의 정도로 엄청난 그런 국방력의 국가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고 또 대통령이 해외 파병에 대한 권한도 많이 깎이게 되고 이런 석유 파동에 따라 석유가 이런 장갑차나 전투기에 공급이 되지 못하고 평화적인 분위기 이런 느슨해지게 되니까 결국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격하고 사이공이 점령되게 되면서 전쟁이 75년도에 종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76년도에는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베트남 전쟁의 또 다른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초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엽제 피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베트남은 밀림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베트콩들이 밀림지대에 숨어서 전투를 하고 보급을 하게 되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엽제라고 하는 제초제를 비행기로 쫙 뿌리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밀림에 있던 나무들이 막 녹아내리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고엽제가 토양이라든지 물에 스며들게 되고 사람 피부에 닿게 되니까 결국 사람에게 엄청난 해로운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암이라든지 신경계 마비라든지 이런 고엽제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수많은 이 보트 이 피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되니까 당시 고위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사상 재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군인이나 공무원 등들이 사회주의 공화국의 탄압을 피해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거쳐가는 이런 보트 피플들이 발생하게 됐고 수많은 학살들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베트남 전쟁 연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1945년에는 호찌민이 수립을 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 즉 베민공이 수립이 되었는데 46년도에 프랑스와 54년도까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벌이게 되고 54년도에 결정적인 전투 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기 따라 이 전쟁의 최후 승자는 베트남이 남게 되고 이에 따라 전후 처리를 위해 1954년도에 이 제네바 협정이 제네바 회담에서 체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에 남북 총선거가 결정되게 되는데 미국이 이러한 총선거에 기입을 하게 되면서 55년도에는 자유주의 진영의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되고 이런 베트남 공화국의 무능과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 즉 베트콩들이 60년도에 결성하게 되거든요. 이런 남베트남의 내분이 심해지게 되니까 64년도에 미군이 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을 해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68년도에 베트콩들이 구정 대공세를 감행하게 되고 이런 구정 대공세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이 미국과 전 세계에 퍼지게 되니까 반전 운동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이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고 73년도에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미군과 우리나라 군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는데 하지만 75년도에 기습 남침을 하게 되면서 칸이 없지만 76년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었다. 이런 연표 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냉전의 완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교 수립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